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페예노르트에게 3대0 대참사 경기를 했는데 당연히 아쉬웠던 건 김민재 선수의 치명적인 미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페예노르트의 프리스케 감독이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써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페예노르트 홈이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하고 페예노르트가 약간 수비하는 경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공격적인 전형을 만들 때 알폰소,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있고 라이머가 좀 올라가서 이제 압박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압박을 할 때가 많거든요. 케인 그리고 올리세가 좀 가운데로 들어오고 라이머가 아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폰소,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페예노르트의 이 3톱을 마크를 해요. 이런 형태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늘상 압박을 위한 전형을 만들 때 저런 형태를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김민재 선수가 가장 후방에서 뒷공간도 좀 커버를 해주면서 공격수를 1대1로 막아주는 이게 일단은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페예노르트가 좌우 측면 공격수들을 터치라인을 끝까지 밟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을 3등분을 시켜서 이 공간을 넓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 거예요. 공격수와 김민재의 경합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김민재가 그 페예노르트의 히메네스, 빅리그의 여러 팀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선수죠. 히메네스와 김민재의 싸움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김민재 선수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볼을 끊어내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장면도 후방에서 전방으로 뻥 볼을 찹니다. 페예노르트가. 그러면 앞쪽으로 볼이 넘어갔을 때 김민재가 히메네스보다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끊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내서 이제 뮌헨의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다시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시작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아주 아쉬웠던 장면이 선제골 장면. 이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가운데 있고요.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 오른쪽에 우파메카노. 이렇게 세 명의 이제 3백처럼 서 있고요. 라이머는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 전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을 올려서 앞쪽에서 이제 압박을 해서 볼을 끊어내는 이게 바이에른 뮌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응해서 페예노르트는 왼쪽, 중앙, 가운데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경기장을 넓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측면에 측면 공격수들이 알폰소 데이비스랑 우파메카노를 끌어냈을 때 이 넓은 공간에서 김민재와 히메네스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올 때 김민재가 먼저 달려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패스가 김민재 선수의 머리 위로 올라오죠. 근데 일단 이 패스 자체도 아슬아슬하게 김민재의 머리 위를 잘 지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충분히 김민재 선수가 끊어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달려가면서 뒤로 패스를 보내줄 수도 있는 장면이었고 아니면 이제 볼을 끊어내기가 힘들면 히메네스가 볼을 잡을 때 그냥 이 달려가면서 히메네스에게 붙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뒤에서 볼이 넘어올 때 김민재 선수가 이거를 볼을 클리어링 하려고 했습니다. 약간 이제 좀 공격적이고 좀 무모한 클리어링이었죠. 그래서 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온 거예요. 머리 뒤에서 이제 넘어오는 볼을 김민재 선수가 발을 뻗었는데 발을 뻗는 순간 당연하게도 이 볼이 뒤로 넘어가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김민재가 빨라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볼이 넘어왔을 때 발을 뻗었기 때문에 여기서 히메네스가 뛰어들어가는 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볼이 클리어링이 안 되니까 편안하게 히메네스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따라가기가 힘들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에 있다가 부지런히 달려와서 이제 히메네스를 따라가 봤지만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완벽하게 커버하는 게 힘들었고 그래서 히메네스가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저기서 이제 클리어링이 되면 당연히 앞쪽에서 끊는 거잖아요. 조금 더 높은 지역에서 끊는 거기 때문에 끊어서 바로 공격이 전개가 되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수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게 만약에 리스크를 동반하는 수비다 보니까 저기서 실수가 나온다. 실수가 나오는 순간 치명적인 미스로 이어지고 거기서 실점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안 좋은 수비로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에서 조금 리스크를 너무 많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수비를 하다가 또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다. 근데 이 장면을 빼면 또 김민재 선수가 잘 또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잘 수비를 해도 사실 수비수는 딱 한 번만 실수해도 이게 실점으로 연결되니까 당연히 이러한 좀 안정감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안정감에 있어서 김민재 선수가 오늘 또다시 치명적인 미스를 범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바이에른 뮌헨이 보통 이번 시즌 이제 길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면 거의 반코트 게임을 하다가 공격 라인에서 한 골, 두 골을 넣고 이기는 게 바이에른 뮌헨의 전체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수들이 결정력이 좀 너무할 정도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공격수들이 득점 찬스 10번을 만들어서 한두 골을 넣으면 실점을 안 해서 이길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수비 라인에서 미스가 나오니까 공격에서도 골을 못 넣고 수비 라인에선 치명적인 미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처참하게 오늘 페예노르트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록이 참 충격적이에요.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볼 점유율 8대 2고요. 골 기대값 2.8대 1.7이에요. 골 기대값 훨씬 높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가 10번. 근데 오늘 슈팅은 30개예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오늘 한 골도 못 넣었어요. 0골입니다. 결정적인 찬스 10번에서 한 골도 못 넣는다 라는 건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공격수들 올리세, 무시알라, 해리케인 이 3명의 공격수만 생각해봐도 코만까지 오늘 공격수들이 너무할 정도로 골을 못 넣었어요. 오늘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페예노르트 8번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46번입니다. 엄청난 차이거든요. 48번을 박스 안에서 볼을 잡았는데 한 골을 못 만들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얼마나 반코트 게임이었냐면 패스가 이루어진 구역이거든요. 오른쪽이 바이에른 뮌헨, 왼쪽이 페예노르트 진영이에요. 근데 오늘 전체 페예노르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패스가 바이에른 뮌헨 지역에서는 거의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2%, 페예노르트 진영에서는 48%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진영 앞쪽에서 거의 90%의 패스가 이루어졌어요. 반코트 게임이었다는 거죠. 선수들의 이 평균 위치를 봐도 오늘 페예노르트 선수들의 평균 위치 하프라인을 못 넘었습니다. 딱 한 명, 히메네스 한 명만 약간 하프라인을 넘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모두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반코트 게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골을 못 넣은 거잖아요. 오늘 어떤 정도로 골을 못 넣었냐면 이 장면 보면 올리세가 측면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여기서 해리케인에게 컷백을 줬어요. 이게 이제 1대0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케인이 완벽한 지금 득점 찬스죠. 안쪽에서 볼을 받았습니다. 컷백을 받아서. 근데 여기서 골키퍼 정면 쪽으로 차요. 그래서 득점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를 사실 해리케인이 평소에는 절대 안 놓치는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서 늘 이런 거를 좀 놓쳐요. 이 장면도 보세요. 여기서도 후방에서 전방으로 올라오고 여기서 컷백. 해리케인이 또다시 결정적인 위치에서 볼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컷백을 받아서 슈팅을 했는데 이게 잘못 맞아서 상대 수비수의 발에 맞아요. 이 결정적인 찬스를 또 놓칩니다. 해리케인뿐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해리케인이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올려주거든요. 반대편에 이제 사네가 있었어요. 사네가 반대편에서 머리에 볼을 맞췄는데 여기서 거의 빈 골대였죠. 사실은 빈 골대였는데 이거를 골대에 맞춥니다. 이 장면도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와요.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해리케인이 앞쪽으로 뛰니까 수비수들이 해리케인에게 쏠려서 뒤쪽에 있는 무시알라를 놓쳤습니다. 근데 무시알라가 헤더를 한 것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여기서도 선방. 수비수의 치명적인 미스. 김민재를 비롯한 사실은 뭐 두 골을 먹힐 때도 게헤이루, 우파메카노의 미스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공격수들의 너무할 정도로 골을 못 넣는 이런 모습이 오늘 경기에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바이에른 뮌헨 정도 되는 팀에 심지어 해리케인은 사실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공격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바이에른 뮌헨이 악재가 또 겹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골이 안 나오니까 조급해서 라인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라인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을 당합니다. 중간에. 근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을 이제 김민재 중앙에서 우파메카노 오른쪽,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에서 스피드가 3명 다 빠르니까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해줄 수 있는 3명이에요. 그런데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게헤이루가 왼쪽에 배치됐죠. 근데 게헤이루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습에 일단 취약해졌는데 심지어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나가자마자
게헤이루가 첫 번째 맞이하는 수비에서 PK를 내줍니다. 이것도 사실 오늘 이 수비진의 미스도 심각했어요. 김민재의 수비 치명적인 미스, 게헤이루의 치명적인 미스. 전반전 막판이었거든요. 1대0 상황이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마지막 공격인 것 같아서 공격 숫자가 엄청 많아요. 코너킥을 할 때 뒤에는 올리세랑 요 올리세 뒤에 2명의 선수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코너킥을 했을 때 이 볼이 요 앞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올리세가 요 뒤쪽에 빠져 있으면 떨어지는 세컨볼을 제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볼이 떨어질 때 올리세가 약간 머뭇거렸어요. 달려가는 걸. 그러니까 이제 페예노르트의 선수가 달려 나오면서 떨어지는 세컨볼을 올리세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일단 일단 문제였고 이 볼이 뒤로 넘어가니까 바로 페예노르트의 역습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선수가 라이머랑 게헤이루였거든요. 공격 숫자가 일단 더 많았죠. 그리고 라이머가 요 공간들을 이제 커버하는데 이때 페예노르트가 패스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분명히 공격 숫자가 많은데 패스를 넣어줬을 때 게헤이루가 끊을 수 있는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헤이루가 잘 끊었어요. 끊었는데 끊은 패스가 측면으로 이제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이 흘러가는 볼을 페예노르트의 공격수가 달려가면서 여기서 볼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게헤이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달려가서 갑자기 태클을 했어요. 본인이 심지어 볼을 끊어서 공격을 이렇게 밀어냈고 가운데에 이제는 수비수가 충분하게 이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게헤이루가 여기서 태클을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킥을 내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반전 막판에 코너킥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공격 숫자를 박스 안에 늘렸고 그리고 역습을 당할 때 코너킥의 수비 라인 앞에서 끊어내지 못한 거 그리고 역습을 이제 허용을 했을 때 게헤이루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너무 무모한 수비를 한 거 그리고 저게 만약에 알폰소 데이비스였다면 아무래도 스피드가 더 빠르니까 볼이 흘러갔을 때 경합을 하는 장면에서 태클이 들어간 거거든요. 경합을 먼저 달려가서 끊었겠죠. 근데 약간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가자마자 게헤이루가 들어왔는데 약간 스피드가 안 되니까 요 경합 상황에서 한 박자 늦어서 무리한 태클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또 악재와 수비 실수가 겹칩니다. 여기서 콤파니 감독이 60분쯤에 김민재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고 수비진의 미스로 2골을 먹혔으니까 여기서 김민재를 빼고 파블로비치를 넣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올린다는 거죠. 파블로비치도. 고레츠카가 센터백을 보지만 센터백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백을 보다가 공격할 때는 고레츠카가 그냥 올라갑니다. 게헤이루, 라이머까지. 우파메카노 한 명만 두고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수비진의 실수가 나와서 실점을 하고 공격진이 빅찬스를 10개나 갖고 왔는데 한 골도 못 넣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급해지니까 무게중심을 앞에 더 많이 둬야 돼서 공격수를 앞쪽에 너무 많이 둬요. 그러니까 역습을 당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왔냐 마지막에도 이제 결국 수비 실수했어요. 여기서 고레츠카가 공격에서 수비로 돌아올 때 아무래도 이 약간 공간이 많이 나니까 태클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지는 장면이었어요. 페예노르트의 공격수가. 그래서 반칙이 되는 줄 알았는데 고레츠카가 태클을 한 게 약간 애매한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페예노르트에 달려 들어오는 공격수가 이 볼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심판이 어드밴테이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바이에른 뮌헨의 최종 수비 라인에 있던 3명 선수가 반칙이 된 줄 알고 플레이를 안 합니다. 여기서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우파메카노 멈춰있고 게헤이루 멈춰있고요. 그러니까 달려 들어오면서 볼을 가진 페예노르트 공격수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 이것도 수비진 미스죠. 게헤이루와 우파메카노의 미스.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여기서 특히나 약간 넋 놓고 있다가 뒷공간으로 들어오는 패스를 놓쳤고요. 놓치면서 완벽한 1대1 찬스. 그 다음에 실점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이겼으면 승점 15점으로 8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그래도 브라티슬라바와의 경기예요. 브라티슬라바가 지금 35등입니다. 7경기 전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는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경기를 이겼으면 무난하게 8등 안으로 들어가서 16강 직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 페예노르트를 못 잡으면서 이 빅찬스 10번을 다 놓치고 수비 라인에서 미스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패배를 하면서 8등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플레이오프 2경기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일정이 더 많아지고 체력적인 부담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오늘 마이리미넨이 잃은 것이 많은 경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마이리미넨이 이제 오늘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만약에 좀 우승을 하고 싶다면 고쳐야 되는 건 정말 단순하게 두 가지: 공격수들의 결정력, 그리고 수비진의 공격적인 수비, 도전적인 수비는 좋지만, 김민재, 우파메카노 좋지만 도전적인 수비가 너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줄이는 안정적인 수비를 해야 된다는 거. 특히나 김민재 선수가 공격적인 수비를 할 때 너무 무모한 수비가 나온다는 게 오늘 경기 또 치명적인 결과로 나오게 됐고요. 그 두 가지를 일단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마이리미네는 뭐 수비는 어쨌든 뭐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조금씩 그래도 좋아지는 게 보이고 있긴 한데, 공격수들의 이 결정력은 겨울 이적 시장에라도 그래서 이제 뭐 웅큰 루머도 나온 거잖아요. 공격수 영입을 누가 됐든 골을 넣을 선수를 좀 데려와야 된다. 수비적인 미스는 이번 시즌 바이리미넨이 전체 시즌을 보면 한두 경기 나와요. 한두 경기. 물론 한두 경기도 나오면 안 되는 게 바이리미넨인데, 골 결정력에 대한 미스는 4경기 나옵니다. 수비적인 미스도 정말 안 좋은데 공격에 대한 이 골 결정력 문제는 이번 시즌 모든 경기에서 나타나는 거라 골 결정력을 위해서라도 겨울에 영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